오늘은 이제 자극의 전달 완자 76부터 할게요. 자극을 전달할 때는 뉴런이 필요해요. 뉴런이 뭐냐면 신경 세포입니다. 세포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여시고요. 뉴런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뉴런은 신경 세포. 세포니까 핵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안테나. 요렇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 그 DNA 배울 때, RNA 배울 때 DNA의 당 이름이 뭐였어요? 디옥시리보스? DNA가 디옥시리보스고 RNA가 리보스였잖아요. 통합과학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비 고1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배우는데 그 용어 이름이 라이보스로 바뀌었어요. 진짜 재밌다. 네, 재밌죠? 네. 이게 가끔씩 바뀌어요. 교육과정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어니까 이게 읽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이거 뭐예요? 아이오딘이죠? 이거 옛날에 요오드라 불렀어요. 영어 꽤 있는데? 또 뭐지? 스티로폼, 스타이로. 오, 그것도 바뀌었고 비타민도 요즘 바이타민이라 써져 있어요. 다. 그냥 알아. 또 뭐 있었지? 알것 같아. 근데 그죠? 그 17쪽 그쪽에 있는 거 있지 않나? FCLBRI 그거 그때 맞아요. 걔네 할로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얘 뭐라 하죠? 처음 배우지? 이게 신경세포체. 하고 이 가운데가 핵이에요. 이게 신경세포체가 저거 다예요? 여기 오각형. 예. 이 안테나들은 왜요? 아니에요. 이 안테나는 가지돌기라 불러요. 그거 이름? 그렇죠. 이 안테나는 가지돌기. 축삭돌이. 여기는 축삭돌기라 하죠. 여기는 축삭돌기. 가운데 동그라미 뭐예요? 핵. 세포니까 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삭돌기는 가끔 이렇게 소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있으면 얘를 마리즙이라 불러요. 말이즙. 이 마리즙은 절전섬유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자극 배우고 있잖아요. 이 자극은 전기 신호로 가요. 다. 근데 마리즙은 전기가 안 통해.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못 가요. 아예 전달이 안 된다? 는 아니에요. 넘어가요. 똑똑한데. 뛰어갑니다. 이걸 도약전도라 부릅니다. 말이즙. 말이즙 사이사이 여기는 전기 통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사이는?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절. 이것도 용어 바뀔걸? 낭비에 너무 결절이 이상해서 너무 한자 단어라서 이런 것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마리집을 건너뛰고 랑비의 결절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요거를 뛰어가는 걸 뭐라 한다? 도약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이 없을 때보다 더 전도 속도가 더 빨라져요. 뛰어가니까. 있는 게 더 빠르죠.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고요. 뉴런은 종류가 있어요. 뉴런의 종류. 됐나요? 안 됐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려야지. 아니요? 그냥 억형으로 그렸어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정답! 피부 같은 것들 감각기라 합니다. 감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얘를 받아들이는 친구가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 저게 뭐냐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저 감각기만. 이거? 이거? 아니요. 이거지? 네. 이게 감각 뉴런의 포인트예요. 이걸 보고 감각 뉴런을 파악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신경세포체가 퇴화한 겁니다. 얘는 굳이 그게 필요 없어가지고 아예 퇴화돼 버려가지고 그냥 옆에 잠깐 붙어 있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해요. 감각, 구심성, 기억 이렇게 세트로 외웁니다. 구심이라는 게 좀 안쪽으로 쏠린다는 뜻이에요. 안쪽으로. 원심이 바깥으로 쏠리는 거. 감각 뉴런에서 받아들이고 이걸 연합 뉴런에서 처리를 합니다. 얘네는 주로 이제 뇌나 척수 이런 데 들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얘는 원심성입니다. 이응.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반응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한 방향으로 가요. 흥분의 전도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감각, 연합, 운동 순으로만 갑니다. 됐죠?
아니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자. 네. 됐죠? 뉴런의 종류까지 했습니다. 책 보고 책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뉴런 구조와 기능, 신경세포체, 핵 같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물질 에너지 생성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얘가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있겠죠. 이런 거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 가지돌기는 어떤 역할? 받아들이는 역할. 그다음 축삭돌기가 전달하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뉴런은 종류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근데 누가 더 빠르다? 마리집 신경이 더 빨라요. 자, 마리집은 전기가 안 통해서 그 사이사이 여길 뭐라 했죠?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 하고 참고로 마리집은 휴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서 싸고 있는 구조예요. 휴반세포.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휴반이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세포예요. 그쵸? 그게 축삭돌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절연체 역할한다. 전기 안 통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다음은 이거 아까 했어. 기능에 따른 구분, 구심성, 감각, 뉴런. 연합은 뇌 척수 같은 중추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명령 내리는 애들을 이해해요, 주로. 그다음에 원심성은 나가는 거, 운동 뉴런. 그래서 이거 특징, 구심성의 특징 요거 퇴화돼 있다. 그리고 신호 전달은 한 방향이다. 이 반대쪽으로는 못 갑니다. 됐습니다. 밑에 잠깐 풀까요? 네, 중요한 거 흥분전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극이 오면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댔죠. 자극이 그거를 흥분전도라 불러요. 그거 하려면 일단은 필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막단백질 종류입니다. 막단백질 뭐죠? 여러분 괴롭혔던 그거죠. 그렇죠.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융층과 막단백질, 그 막단백질입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나트륨 통로라는 단백질입니다.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는 일단 나트륨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줘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서 나트륨은 세포 밖이 더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나트륨은 세포 밖이 더 많아요. 항상이에요. 이건 항상. 그래서 나 밖에 외워야 돼요. 나트륨 항상 밖에 많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통로라는 애는 그냥 확산시키는 애예요. 촉진 확산? 확산. 그러니까
원리 이름은 나트륨이 이동하는 원리 이름은 확산이고, 그리고 확산이면 ATP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냥 퍼지게 만들어주는 게 나트륨 통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칼륨 통로입니다. 통로는 다 똑같아요. 다만 얘는 칼륨을 안에서 밖으로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칼륨은 어디가 많다는 거예요? 칼륨은 항상 세포 안이 더 많아요. 그럼 이것도 통로니까 퍼지는 거고, 확산. ATP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확산이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나트륨 칼륨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그 교육과정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댔죠. 그 나트륨은 원래 사실은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트륨이라 읽어요. 원래는 소듐이에요. 소듐인데 그 책에 이제부터 나트륨 가로치고 소듐이라고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만약에 이걸 뭐 생명이나 아니면 화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Na 써줘 놓고 소듐이라 써져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기호가 NA예요? 그게 이게 약간 진짜 영어가 아니야. 이건 막 라틴어 계열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철도 Fe잖아요. 아이언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달라요. 이것도 사실 칼륨이라고 읽는데 공식 용어는 포타슘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는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불러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할게요. 어쨌든 얘는 펌프는 반대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퍼내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는 나트륨을 어디서 어디로? 적은데, 그렇죠. 나트륨은 안에서 밖으로.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강제로 이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내려면 에너지 써야 되죠. 네, 이 원리를 능동수동이라고 하고 ATP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나트륨은 세포 밖이 더 많댔죠. 칼륨은 안이 많고, 그 이유가 사실 얘 때문이에요. 얘가 항상 돌아가요. 펌프가 계속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 보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펌프는 항상 돌아가는데, 이거 이제 단계를 알려줄게요. 막전위부터 해야겠다. 막전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위가 이제 전위차에서 볼트 차이, 전압 차이예요. 막전위는 세포 안이 세포 밖에 비해서 얼만큼의 전압 차이를 가지냐, 전위 차를 가지냐를 나타낸 건데, 평상시에는 안쪽이 더 마이너스입니다. 얼만큼 마이너스냐면
마이너스 70mV예요. 세포 많이 갖게 비해 더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전하를 따졌을 때 전하량. 전하량. 왜 마이너스냐면 어차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잖아요. 다 나트륨, 칼륨도 다 플러스인데 바깥쪽이 좀 더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바깥쪽은 플러스 100이고 안쪽은 플러스 30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기준을 여기 0으로 잡으면 얘 마이너스 70이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70을 평상시 상태의 전이라 해서 이거를 휴지전이라 합니다. 휴지. 토일렛 페이퍼가 아니라 이거는 숨쉰 거죠? 휴지전. 그 레스팅 스테이트. 쉬는 때 휴지전이란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으로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게 옵니다. 역치가 뭔지 알아요? 이건 배우나? 잠깐만.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세기?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이 하죠. 학교에서 친구 등 뒤에 스티커 붙여야죠. 그런 거 붙이잖아요. 붙일 때 그 친구가 그걸 눈치 못 챘다? 그럼 역치보다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이. 근데 그 친구가 느꼈다? 그럼 역치 이상인 겁니다. 최소한의 자극세기예요.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세기. 이거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갑자기 막전이가 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를 찍고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꼭대기 찍고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들어서 그렇죠. 더 내려가요. 꼭대기가 어딘데요? 꼭대기는 막전이가 플러스 30 혹은 일부 책에서 35라고도 합니다. 근데 플러스 3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플러스 35인데 플러스 30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플러스 30입니다. 그리고 제일 떨어지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 휴지전이 말고 그냥 나머지 전이를 다 그냥 뭉쳐서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평상시엔 휴지전이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 전에 이 용어 한번 적어야겠다. 평상시를 극이 나눠져 있다 해서 분극이라 불러요. 분극 상태.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극이 나눠져 있다. 분극. 그리고 이제 역치상의 자극이 오면 분극을 탈출하죠. 그래서 탈분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꼭대기 찍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재분극. 다시 돌아온다. 다시 분극. 이라 부르고, 근데 원래 제자리 돌아오려는데 이게 너무 더 가버려요. 과하다. 과분극. 그리고 다시 분극으로 돌아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분극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이라고도 해요. 보통은. 근데 과분극도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냐면 탈분극 때 얘가 열려요.
평상시에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다가, 그러니까 세포막 이렇게 세포막이에요. 인지대 뭉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럼 여기 이제 나트륨 통로가 있다 칠게요. 얘가 나트륨 통로. 여기가 세포 밖, 세포 안. 탈분극 때 요게 통 열려요. 그러면 세포 밖에서 뭐가?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호로록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쪽이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점점 플러스 올라가서 더 플러스까지 가는 겁니다. 30 정도. 오케이? 나트륨이 막 들어오니까 안쪽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탈분극 때 열려요. 탈분극 때 열림. 평소에 닫혀 있어요. 탈분극 때 열린다. 그럼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 이게 다시 나트륨 통로는 닫힙니다. 그리고 뭐가 열리냐면 칼륨 통로가 통 열려요. 대충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럼 칼륨이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슉 퍼집니다. 확산. 그러면 플러스가 다시 빠져나가니까 막전이가 샥 내려오겠죠. 안쪽이니까 얘는. 그러다가 원래는 칼륨 통로가 이게 딱 닫혀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한 번에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관성적으로 닫혀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가문급까지. 너무 많이 나갔어. 평소보다. 그러면 이걸 다시 되돌리는 애가 누구냐? 펌프예요. 여기는 칼륨 통로가 열릴 때는 재분극이죠. 재분극 때 열리는 거죠. 얘는 낙칼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칼륨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과분극 때 네. 얘는 항상 열려요. 얘는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 적어줘야지. 얘는 재분극 때 열림. 얘는 항상 가동. 네. 항상 열려 있고 예. 과분극 때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얘가 항상 마이너스 70으로 유지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얘가 같이 열려갖고 지금 올라갔다가 얘 닫히고 얘가 같이 열려서 낮아졌다가 얘까지 닫혀버리니까 얘만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칼륨 통로는 사실 살짝 열려 있어요. 조금 열려 있어요. 완전 닫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완전 닫혀 있거든요, 거의. 근데 얘는 살짝 열려 있어서 조금씩 새 나가요. 원래도 평상시에도. 그래서 바깥쪽이 더 플러스가,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 더. 이거 펌프가 이거 교환할 때 얘는 3개씩 퍼내고 얘는 2개씩 들여와요. 그래서 바깥쪽이 좀 더 플러스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일단은 그냥 이 메인만. 그쵸? 예. 됐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전기 신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병원 같은 거 바이탈 보면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삑 이거 있죠? 이거예요. 오. 한 번씩. 이렇게 빨리 일어나요? 이거 몇 미리세컨 단위로 몇 미리세 질이죠? 몇 미리세컨 단위로 일어나요. 우와. 되게 빨리 일어나. 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한다는 거니까 ATP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초 단위로 일정하게 자극을 느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심장 그거 우리가 보는 건 ECG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뛰는 그거예요. 심장 계속 뛰잖아요. 심장 이게 계속 와야 돼요 한 번씩.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와. 신기하죠? 자, 그러면 책 잠깐 볼게요. 흥분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 그러면 자, 평상시 휴지 상태예요. 휴지 상태. 평상시를 분극이라 부르고 그때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 마이너스 70mV의 휴지 전위를 갖고 있다. 그때 열려 있는 건 펌프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습니다. 여기도 표현해서 살짝 열렸죠. 거의 닫혀 있다. 자, 이게 평상시예요. 분극. 그러다가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설명하는 부분이라. 탈분극. 뭐가 와야 돼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뭐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확산이죠. ATP 안 쓰고. 그래서 약 여기선 35라 했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건 거의 대부분 30으로 쳐요. 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30으로 쳐요. 플러스 30. 그래서 이건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표현했죠. 여기 탈.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 재분극 때는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닫아야 되는데 좀 천천히 닫혀서 과분극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쇼로록 통로가 돌아서 분극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펌프가 돌아서. 그렇죠?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처음에 자극이 왔어요. 평상시는 휴지전이었겠죠? 자극이 오면 이거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누구와 막을 더 빨리 통과해요? 나트륨이랑 칼륨 중에? 먼저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막 올라가요. 막 통과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닫히면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칼륨의 막투가도가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트륨 먼저 칼륨 다음 이런 문제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계산 생각하는 문제가 들어가는데, 자, 흥분 전도 과정입니다. 자, 여기 자극이 왔나 봐요. 보니까 뭐 열렸죠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렸네.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면 탈로 들어간 겁니다. 탈분극으로. 잘 안 보이네. 뭘로 써야 잘 보이지? 탈분극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갔죠? 그게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그럼 옆에가 나트륨 들어갔나 보다 하면서 얘가 이걸 엽니다. 나트륨 통로를. 그럼 얘가 탈분극이 되고 옆에 얘는 이제 재분극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또 이게 옆으로 퍼지면서 여기가 탈로 가고, 탈이었던 애는 재분극으로 들어가고, 재분극이었던 애는 다시 원래대로 분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쫙 퍼지는 거예요. 한 뉴런 내에서.
길진 않아요. 축삭돌기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한 뉴런 내에서 쫙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데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1, 2, 3, 4 중에 자극점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1번. 제일 먼저 받은 애가 1번이에요. 그쵸? 그럼 1번은 이어달리기 같은 거예요. 얘가 먼저 받으면 얘는 먼저 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쫙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한 이쯤 갔을 때 이제 2번이 받아서 2번도 출발해요. 1번은 이미 가고 있고, 그러니까 1번이 이미 가고 있고 2번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제 3번이 추가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제일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이 2번이 그 다음으로 가 있고, 3번이 따라잡고 있고 4번은 아예 출발도 안 한 상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한 그래프 내에서 그려줄 때가 있어요. 자, 얘가 막전이고 한 그래프 내에서 지점을 줘요.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이걸 예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이제 자극점이라 치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포인트라고 칠게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1번이 어딨냐 하면 얘는 제 오른쪽에 가 있어요.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진행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이 2번이 진행돼 있고, 3번 그 다음 4번은 거의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1, 2, 3, 4니까 왠지 1, 2, 3, 4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막 어디가 자극점이고 막 D1, D2 찾으라 그러는데 지점을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일까? 자, 약하게 때린 거랑 세게 때린 거랑 우리 느끼는 정도 다르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전기 신호로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세게 때리면 이게 더 막 높이 올라갈까? 빨라진다. 빈도가 많아져요. 뭔 뜻이냐면 약한 자극은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끝나면 이 값은 일정해요. 이건 플러스 30까지 똑같아 다. 센 자극은 이게 엄청 많이 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와요. 한 번 때려도. 이게 강한 자극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이 자체는 활동 전이 크기 자체는 일정하고 빈도가 증가한다. 이 차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흥문 전도 속도가 달라요. 뉴런마다. 아까 마리집 있는 게 빠르댔어요? 없는 게 빠르댔어요? 있는 게 빨라요.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고요. 도약 전도가 일어나서 빠르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마리집이 있는 애, 없는 애 있으면 있는 애가 랑비의 결절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더 빠르고 얘는 천천히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문제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여기 막전이 몇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 몇이냐? 그때 여기 찍었는지 여기 찍었는지 잘 봐야 돼요. 마리집 찍어버리면 얘는 막전이가 그냥 마이너스 70이야 항상. 여기로는 그게 안 다니니까 활동전이가 발생을 안 하니까. 여기는 뭐 마이너스 8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막 다양해요 여긴. 근데 얘는 항상 이거예요. 이건지 잘 봐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지름이 굵을수록 빨라요. 약간 저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전선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 빠르기 비교. 누가 제일 빠르게? 딱 봐도 굵고 마리집까지 있으면 제일 빠른. 그 다음은 B. 같은 굵기인데 얘 마리집 있는 애가 빠르고, 그 다음이 C. D순이죠. 됐죠? 자, 그럼 전도와 전달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까 그 적은 데다가 같이 가죠. 어딨지? 이거였나? 전도랑 전달. 자, 이렇게 뉴런이 두 개 있다 칠게요. 자, 그럼 자극이 이렇게 오면, 역지성의 자극이 오면 막전이는 양쪽으로 퍼져요. 중간에 오면. 그럼 이렇게 한 뉴런 내에서 쫙 양쪽으로 퍼지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근데 얘가 여기 끝까지 오죠. 축삭돌기 끝까지 와서 넘어가는 거를 전달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뭔 뜻이냐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넘어가는데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는 못 넘어가요. 얘도 여기까지 와도 일로는 못 넘어가요.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으로 퍼지고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가능. 전도는 전기 신호고요. 전달은 화학 신호예요. 화학 물질이 전달을 해주고, 그럼 누가 더 빠르게? 네, 얘가 빠르고 전달이 더 느립니다. 그럼 이제 전달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잠깐 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시냅스라고 불러요. 혹은 신경절이라고도 합니다, 한글로. 시냅스, 신경절. 이걸 그려볼 거예요, 확대해서. 그거 안 그러지? 여기가 시냅스 틈이라고 할게요. 시냅스를 하자. 자, 그러면 얘는 뭐라 부르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끝쪽이 축삭돌기였죠.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 뭐 가지돌기나 신경세포 질환인데 그냥 이후 뉴런이라 할게. 신경절 이후 뉴런입니다. 그럼 이제 흥분 전도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 끝에는 어떤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 주머니를 시냅스 소포라고 부릅니다. 소포는 작은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냅스 소포 안에는 어떤 가루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러요. 그럼 자극이 여기까지 오면 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이동해서 막이랑 융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바깥으로 확산해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럼 신경절 이후 뉴런에는 뭐가 있냐면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이 수용체를 띡 건들면 여기 어떤 문이 팡 열립니다. 펑펑.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여기로 슉 들어가요. 그 무엇은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문이었을까요? 정답, 나트륨 통로였던 겁니다. 얘가 수용체에 건들면 시냅스 이후 뉴런, 그러니까 신경절 이후 뉴런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또 확산 시작, 탈분극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 얘네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경 전달 물질은 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수용체만 누르고. 그럼 얘네가 할 일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해되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가요, 뒤로. 그러면 항상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왜 반대로는 안 되는지 혹시 알겠나요? 소포가 없어요. 일단 이것도 없고 여기도 수용체도 없고 어쨌든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다. 전달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뒤에서 쭉 가는 거예요. 대신 이거 조금 더 오래 걸린다. 그럼 아예 밖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세포 바뀌잖아. 여기도 여기가 아니고 바뀌잖아. 밖에 더 많겠지. 이게 다 세포막이야. 이게 여기가 세포 아니고 여기 밖이야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약물이 그런 거예요. 다 뭐냐면 각성제 이런 거 있죠. 카페인 같은 거. 얘네들은 이거를 좀 더 많이 분비하게 해줘요. 오래 남게 해줘요. 그럼 계속 건드려. 그럼 탈분가 계속 되는 거고. 그 아니면 약간 억제하는 뭐라 해야 되지? 진정제는 이걸 잘 못 나오게 해줘요. 그럼 이게 안 나와서 여기까지 와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을 못 느끼는 거고, 환각제는 없는 걸 만들어내요. 자극이 안 와도 방출해.
그럼 없는 자극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환각제 약물입니다. 여기 나와요 책에. 됐죠? 그러면 이거 전달 다 한 거예요. 전달했고 너무 많이 그랬네. 방향성 전도는 한 방향 양방향. 전도는 이 안에서 한 시냅스 한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 근데 전달은 한 방향. 약물 여기 있다. 진정제, 신호 전달 억제. 뭐 예시 막 나중에 내신 때 외울 거예요. 막 이런 거 알코올, 프로포폴 이런 거 외울 거고. 각성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나 분해를 억제한다. 이게 뭔 뜻일까? 아까 걔네가 나왔잖아요. 뒤로 들어가는 걸 재흡수로 하는데 이걸 억제,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분해 억제,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계속 눌러요. 수용체를 띵동띵동. 그럼 계속 열어. 그래서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드리고, 환각제는 아예 없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남용하지 말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